안녕하십니까. 박완순 인성TV 박완순입니다. 세계인을 위한 글로벌 인성 인문학 오늘 제23편째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성공식 첫 번째 기둥 생애 주기별 인간의 일생 중에서 지금 제2사춘기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오늘 주제를 결혼식 몇 분 하셨습니까? 라는 다소 강한 문구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공개 강좌에서 여러분께 드리면은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다가 아차 하면서 하시는 답변들이 그래 대체로 뭐 30분 길어야 1시간 했지 라고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결혼식 30분을 위해서는 6개월 1년 준비를 하셨는데 결혼 생활 30년을 위해서는 얼마간 준비하셨습니까? 여쭤보면 답변이 나오질 않아요.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혼인에 대한 우리 일생에서 중요한 통과 의례라고 하는 혼인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께 전하면서 이 주제 청혼 누가 해야 지혜로운가 라고 하는 남녀관계의 해법 13가지를 같이 공부를 해 보시겠습니다. 혼례의 의미와 필수 숙지사항입니다. 인간 일생의 4대 통과의례, 흔히 관혼상제, 관례, 혼례, 상례, 제례라고 하죠. 관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성인식이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올렸고요. 혼례는 결혼, 상례는 상을 당했을 때, 제례는 그 후에 조상을 기리는 의례다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혼례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혼례는 이성의 결합입니다. 여기서 이성은 요거 달을 이자인데요. 되어가는 꼴이 다른 사람의 결합이란 뜻이에요. 즉 남성과 여성, 남자의 되어가는 꼴 남성, 여자의 되어가는 꼴 여성이 결합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혼례의 필수 숙지사항은 남성과 여성의 특성이 공부되어야만 돼. 모르고 덜컥 결혼을 한단 말입니다. 또 혼례는 양쪽 집안과 문화의 결합이에요. 이것을 위해서는 문화의 특성을 숙지를 해야 돼. 저 집안의 문화가 이 집안의 문화가 어떠하였고 과연 공통적으로 우리 사회의 문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공부가 신랑 신부가 사전에 갖춰진 상태에서 혼례를 올려야 된다. 그런 의미고 또 결혼을 하면 2세를 생산하잖아요. 그러면 2세의 육아, 보육, 교육을 책임진다는 의미의 사회적 약속을 양가 부모님과 친지, 친척 그리고 아는 분들을 증인으로 모셔놓고 올리는 의례, 그게 결혼식입니다. 혼인입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결혼식의 그 가벼운 풍경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과연 그렇게 가는 것이 혼례의 본래 뜻과 맞는가? 여러분과 함께 곰곰이 생각할 계기가 이 강의를 통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육아, 보육, 교육에 대한 공부가 필수적인 거예요. 누구한테? 예비 신랑 신부한테. 그것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결혼을 해버리고 나니 산후조리원에서 아이를 낳은 후 몸을 잘 이제 산후조리를 한다 그러잖아요. 조리할 때 산모들이 그것에 원장께 드리는 가장 많은 질문이 뭔지 아세요? 원장님, 아기 어떻게 키워야 돼요? 랍니다. 그 원장님이 그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까요? 몰라요, 원장. 아기를 어떻게 키우냐, 육아, 보육, 교육에 대한 사전 공부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엄마, 아버지가 되기 위한 혼인을 해버린 거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 공부를 통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춰주기 위한 사회적 교육 내용과 지원 시스템이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격을 높이는 방편이고 뿌리이자 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면서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혼 혼례 전에 신랑 신부가 남녀가 알아야 될 남녀의 특성을 자세히 설명드리죠. 이성교제란 되어가는 꼴이 다른 이들의 사귐이라 그랬어요. 다를 이자예요. 되어가는 꼴이 다른 사람들끼리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회자되는 말이 화성남자, 금성여자 얘기하잖아요. 전혀 탄생서부터 성장 과정, 나이 들어서의 모습까지로 완전히 다른 꼴이 합쳐지는 사회적 의례가 혼인이라 말입니다. 남자, 여자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자, 여자예요. 체질, 말씀드렸죠. 수정서부터 완전히 다른데 이들이 생계를 위해서는 남자는 예전부터 사냥을 하게끔 몸이 체질화, 여자는 채집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 사냥과 채집이 주는 행동과 사고 체계의 큰 틀을 한번 본인이 살짝 연상을 해 보십시오. 남녀가 이렇게 다른 모습이에요. 이미 기능으로 봤을 때 여성은 채집을 하다 보면 말을 하면서 옆 사람을 살펴보면서 아기를 돌보면서 나무를 캘 수 있어요. 그러나 사냥은 한 가지 일에 몰두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이 불가하죠. 그래서 남자는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옆에 신경을 아주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한 곳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의식적으로 봤을 때 남자는 내가 사냥을 나가서, 직장을 나가서 짐승을 잡거나 어떤 생계를 위한 수단을 갖춰오지 못하면 내 책임이다라는 사고 체계가 어릴 적부터 차곡차곡 전달되어 왔어요. 그래서 그 책임감에 많은 경우를 자기 자신을 얹어서 행동을 하게 되고, 여자의 경우는 생활 전선에서 혹시 본인이 직접 나서지는 않더라도 그것이 구비되지 않았을 때 옆집에 돈을 꾸러 간다든가 음식을 빌리러 간다거나 또는 도움을 청하러 갈 때 나서서 하는 생활 전선에 맞는 일들을 하게끔 체질이 발전되어 왔단 말입니다. 이게 유대예요. 여기에 좋은 이해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1997년에 대한민국의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되는 외환위기가 왔었죠. 그때 많은 남자분들이 직장을 잃고 집에 들어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때 집안을 살리겠다고 광주리 이고 리아카 클고 옆집에서 돈 빌리고 일 나간 사람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아버지였어요? 어머니였어요? 할아버지였어요? 할머니였어요? 다 대부분의 경우 여자, 여성, 어머니, 할머니였어요. 그들이 그렇게 유대력과 강화, 생활력이 그렇게 강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시하는 면을 보면 남자는 결과를 중시해요. 여성은 과정을 중시하게 되고, 감정을 봤을 때 남자는 감성적이에요. 감성적이란 말은 앞에서 여러분께 보내드렸던 성의 네 기둥, 자성, 타성, 활성, 감성의 설명을 기억하실 겁니다. 감성이란 말은 전쟁터에 병사가 창을 들고
서 있는데 돌격 그러면 와 하고 소리를 지르죠. 그 병사가 소리 지르는 마음을 내가 느껴보는 거, 이것을 감이라 그랬어요. 그 병사에 되어가는 꼴, 성을 내가 느껴보는 거, 감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나를 그 사람의 입장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 능력이 남자가 훨씬 뛰어나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남자 속에는 여자가 있다 그랬죠. 언제까지? 수정 후 7, 8주까지. 그러다가 8주째 원래 여자였던 몸이 남성 호르몬의 왕성한 분비로 인해서 남자로 바뀌었다. 그래서 남자의 몸속에는 애초에 여자가 들어있었다. 그래서 남성, 여성의 감정이 다 남자의 몸속에는 들어있다. 그래서 남자가 감성적이다라고 설명한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성은 이성적이에요. 이성이란 여기에 이성과 여기에 말씀드렸던 이성교제하고는 다른 단어예요. 여기에 이성은 달을 이자가 아니고 줄기리자라는 거예요. 줄기리. 그래서 되어가는 꼴에 줄기가 탄탄하다는 뜻이에요. 원래 여자였거든. 그래서 계속 여자, 여성, 여인, 여성으로, 여사로 계속 커간다는 줄기가 탄탄하다는 의미예요. 잘 흔들리지가 않아요. 사고체계가. 남의 입장에 자기를 넣는 것이 남성보다는 훨씬 더 그 정도가 약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성적인 동물은 남자예요. 여자가 감정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런지 남녀의 특성 2편에 다시 한번 강조가 됩니다. 보시죠. 남녀의 특성 계속됩니다. 남자, 여자. 집중은 남자가 엄청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냥할 때 그 동물을 끝없이 지켜봐야만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놓치니까. 하지만 여자는 나무를 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를 도망가지 않잖아요. 뚫어지게 바라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보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몰티와 머너의 습성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준비 과정을 보면 남자는 대충 준비를 해. 하지만 여자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판단 과정에서 여성은 예리하게 판단을 하지만 남자는 모호하게 판단을 한다. 결정 과정에서 여자는 신속한 결정을 언제나 내려요. 남자는 이것을 이리 할까 저리 할까 약간 우유부단한 면이 있다. 실행 면에서는 여자분은 단호히 실행을 하고 남자는 미련을 둔다. 라고 요 네 가지 부분을 남자와 여자랑 구분을 설명드렸는데 제가 요 네 가지를 이렇게 급히 훑어내려간 이유가 있어요. 여성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DNA 속에 이 준비, 판단, 결정, 실행의 과정이 철저, 예리, 신속, 단호하도록 딱 정리가 된 상태로 이 세상에 나오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남과 여의 차이점이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성의 판단력, 실행력, 결단력은 어느 남자도 쫓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생활 속에 왜 이것이 여성은 체질화가 되어 있는가 설명을 잠깐 드리죠. 여자 14세가 되면 제2사춘기라 그래가지고 2세 생산에 몸을 갖추게 되죠. 남자는 16세에 몽종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특히 여성의 경우는 14세가 되면 매달 몸에 갖고 있는 총 200만 개의 난소 중에서 한 개씩 난소가 여인의 난포를 뚫고 나와서 한 달에 한 개씩 난자가 생산돼요. 난자. 한 달에 한 개씩 난자가 생산돼. 그 생산되는 과정이 철저하게
준비가 된단 말입니다. 준비 과정에서. 철저하게 준비가 되면서 내가 정자를 받아들여서 아이를 길러야 되겠구나라고 준비를 차곡차곡 해요. 그 준비 과정이 뭡니까? 아이를 기를 때 필요한 영양분, 즉 피를 모은다 말입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하죠. 그러다가 정자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해요. 들어왔을 경우에는 좋은 정자를 찾으려고, 자궁전쟁이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좋은 정자를 찾으려고 판단을 하고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요번 달에는 그분이 안 오시는구나 라고 판단을 딱 내려요. 예리하게. 판단을 내린 뒤에는 결정을 해. 이번 달에는 내가 준비했던 영양분이 필요가 없구나. 이제는 몸 밖으로 보내야 되겠구나 라고 신속한 결정을 하고 결정을 바로 실행을 해버리죠. 단호하게. 그게 뭡니까? 여인이 한 달에 한 번씩 겪는 그 현상이란 말입니다. 이 과정, 준비, 판단, 결정, 실행의 철저, 예리, 신속 단어가 매달 걸치는 생활의 리듬 속에서 DNA가 정한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판단력, 결정력, 실행력이 그렇게 예리하고 정확한 것입니다. 이건 남자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돼. 모든 현상에 반응을 보이는 우리 신체 오감 중에서 남자는 시각에 반응을 합니다. 여자는 청각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여인들한테 제일 좋은 접근 방법은 나긋나긋 부드러운 목소리로 귓속말을 하는 거라 그래요. 남자들한테 제일 좋은 호소 방법은 글로써 그들의 눈에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낸다. 남자분들이 뉴스를 그렇게 듣고도 신문이나 잡지를 보고 재확인하는 이유가 신체 반응점이 남자는 시각, 여자는 청각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성교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상대방한테 나를 잘 보일 수 있나? 답이 나오죠. 기초 공부입니다. 무엇에 대한? 남성, 여성, 남자, 여자에 대한. 자, 요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관계를 보면 남자들끼리 모이잖아요. 여러분 많이 느끼실 거예요. 남자 몇 명이 모여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제3자가 봤을 때 되게 그 상하 관계가 구분이 지어진다 그래요. 하지만 여자들은 모이면 그 관계가 상하 관계라기보다는 동반자 관계로 많은 경우 흘러간다고 합니다. 이것도 큰 차이점이 하나예요. 자, 이러한 남녀의 특성 1편과 2편을 보시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청혼은 누가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청혼이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여성이 남성에게 하는 청혼이 효과적일까요? 이 부분을 잘 고려해 봐 주십시오. 준비, 판단, 결정, 실행 능력이 누가 과연 한 단계 위에 있는가? 이거 보신다 그러면 남녀 관계의 한 단계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청혼은 누가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우리 사회가 이것을 철저하게 어린 나이서부터 차분차분하게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그리고 이 사회의 장이 어린아이들, 제자, 학생들에게 상황 설명을 해주고 그들이 스스로 느끼게끔 해줘야 됩니다. 제23편의 결론입니다. 혼례는 사회 기본 단위인 가정 구성 책임자 임명하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정 구성 책임자를 임명하는 사회적 약속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저 윗동네 사람의 결혼이라고 혼인이라고 해서 나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나와 같이 이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인 것입니다. 이 구성원의 무서움, 조직의 무서움은 이 강의에 차츰차츰 나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절대 나하고 관계없는 행사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의 결혼식이라도 어느 누구의 혼례라도 나하고 관계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 구성 책임자를 임명하는 사회적 약속을 행하는 의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회의 존속과 발전의 기본 동력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자가 갖춰야 할 기본 자격을 필수적으로 숙지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사회적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것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생애 주기별 인간의 일생의 단계에 따른 평생 교육입니다. 이 교육에 관한 얘기는 다음 시간 인간의 제3 사춘기 시간에 자세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배우자 선택 시 고려사항과 결혼 생활의 지혜는 7, 8세 이후부터, 왜 7, 8세냐? 7, 8세 이후부터 말귀를 알아듣거든요. 지난 시간에 드렸던 덕담의 배경과 똑같습니다. 7, 8세 이후부터 생활 풍월 형태로 훈습토록 부모님, 선생님, 사회 지도자들이 끝없이 아이한테 말을 내려줘야 돼. 계속 훈습을 통해서 그들의 몸에 익히도록. 7, 8세 이후부터 생활 형태로 훈습토록 부모, 선생님, 어른의 반복적 지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23편 혼례의 결론이었습니다. 박인공사 여러분, 천년 고목이 겨자씨만한 공간에 숨겨져 있음을 알듯이 남녀의 혼례는 개인의 잠재력 발현은 물론 사회 발전을 위한 위대한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제대로 가꾸는 일이 우리 사회의 부모, 선생님, 어른에게 주어진 신성한 임무입니다. 박완순 인성TV가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